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다음 달, 아니, 다음 주에 부정이라서 없습니다. 예, 한 주 미뤄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그 특강은 날짜는 똑같아요. 이름 까먹었는데 강사님 오셔서 그 한국에서 코칭이란 무엇인가 그거 이제 알려주실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코칭과 시스템 코칭 비슷한 점도 많지만 굉장히 다르다는 거 그거를 이제 한번 마지막 주 일요일 날 우리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주, 오거나이즈를, 그러니까 첫 번째 주는 항상 정신건강 응급처치, 제가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중에서 테마를 하나 잡아서 하기로 하고, 1년치 테마 지금 다 이제 잡았어요. 이래야지 뭐가 되지. 안 그러면은, 음, 정신이 없기 때문에, 뭐라 적어놨지? 다 적어놨어요, 하여간.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사이코, 투데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따가지고 정리해서 그쪽 관련으로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해서 원래 다음 주에 하려고 했던 게 고민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거를 3월 초에 하고 세 번째 주가 시스템 코칭적인 그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배웠던 것들을 하나씩 이제 끌고 와서 하기로 하고 네 번째 주는 특강이 있으면 특강을 하고 아니면은 상담을 지난번에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걸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네 번째 주는 하는 걸로 딱 윤곽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파스타님. 제 소리 잘 들리고 있는 거죠? 소리가 작거나 하진 않고요. 예, 안녕하세요. 됐어. 음, 예, 예. 그래서 정신건강 응급처치, 지난번에 왜, 수민 쌤이 어제 그러셨죠? 왜 건강에 관한 걸 자꾸 하냐고 그러셨잖아요. 자꾸 아니고 1월 달에 한 번, 근데 첫 월이니까 우리 건강에 대한 걸 했던 거고요. 음, 이런 거예요. 제 얘기만 1년 내내 들으면은 맨날 쌀밥만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가끔 뭘 하나 넣자 하는 거였지. 거기서 꼭 굳이 뭐 다른 건 아니었고, 우리 블로그 하시는, 이름이 뭐였지? 무슨 언님 있어요. 제가 그분 수업 들었는데, 그분도 수업해 주시기로 한번 했고, 블로그에 관한 거 짧게. 그분 전문가니까 이제는. 그리고 오렌지 아로마, 그분도 제가 이제 커넥션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강의 부탁하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해놨고, 그러니까 후보에 있는 거지, 아직 날짜가 정한 거 아니고, 안노님이 웰다잉도 얘기하셨고, 제가 바둑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오셨는데, 옛날에 윤영선 기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둑 관심 있는 사람은 할 텐데, 아, 뭐라 그러죠? 기라 그래요? 팔기? 아니야. 기수가 아니야. 뭐죠? 바둑은? 단. 맞죠? 팔단? 단인가? 단 맞아요? 바둑 관심 있는 분 없어요? 하여간 일단 한국, 만, 네? 팔단 맞는 것 같아요? 여성 맞아요. 팔단님. 그래가지고 구글 치면은 그 사람 쫙 나와 인터뷰 나오고 옛날에 서울 1988에 나왔던 그 바둑이 하는 애 누구였죠? 그 남자 이름이? 타기, 에? 타기야, 타기. 타기가 원래 응. 본 인물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한 건데 타기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타기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개발이라든가 현재 부동산을 하고 계신데 좀 연구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커뮤니티에 맞는 뭐가 있을까? 해서 연구해서 만약에 뭐가 컨텐츠가 나오면 해주실 거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꼭 시스템 상담하고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거라면 가끔 뭐 우리 외식도 하고 하자 하는 뜻에서 예,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특별히 특강이 안 잡히면 그냥 제가 계속 하는 거고요. 그런 거지. 수미님 답이 되었을까요? 수미쌤? 안 듣고 계셨어? 제가 네, 길게 얘기하면 들었어요. 지루하신가 봐.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정신건강 응급처치. 예,
폭력적 행동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굉장히 큰 제목이에요, 사실은. 배지 보여드려야 되는데 또 어디 갔지? 멘탈 헬스 퍼스트 에이드라고 해가지고 일단 책만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판매하는 게 아니고 시작은 호주에서 시작을 했어요. 2009년에 간호사분들하고 의사분들하고 모여가지고 어, 우리가 신체적인 응급처치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 건강에 관한 응급처치도 있어야 된다. 갑자기 누군가가 패닉이 일어나거나 할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해서 그분들이 수년간 연구를 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고 이 단체를 만들고 이 교재를 만들고 유튜브도 만들고 강의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여기 한국엔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서 하려고 제가 좀 알아봤더니 라이센스를 따야 되고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고 교사를 가르칠 수 있고 양성할 수 있는 그만한 조직이 돼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복잡해. 그래서 그러면 라이센스 안 하고 좀 배워서 내가 해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몇 번 이제 수업을 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제가 하고 있는 강의하고 믹스를 하는 게 참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잡혀서 안녕하세요, 천수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씩 여러분들 상황하고 현재 삶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을 뽑아서 할게요. 예를 들어서 거식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별로 그렇게 못 들어본 것 같고 주변에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빼놓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 중에서 가볍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번 달은 오늘 시간은 폭력적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사실은 큰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는 포커스를 응급처치예요. 응급처치. 그래서 그걸 오늘 한번 알아보고 공부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을 공유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얼굴이 없어. 자, 여기 동물들이 좀 있는데요. 잘 보이세요? 마음속으로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정하세요, 여러분들의 동물. 곤충도 있고 뭐 물고기 새 다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딱 느낌이 오는 거 나는 왠지 이거야 하는 거 있으면 마음속으로 딱 생각을 해주세요.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게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 다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니면은 이런 장난감 같은 거 이런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그런 거 갖고 이제 얘기를 하죠. 신이 마지막 이 동물이 뭐예요? 부엉이예요? 아, 걔 거미요. 거미. 네. 되셨어요? 다 생각하셨어요? 세 번째가 코끼리인가요? 예. 여기 강아지, 거북이, 코끼리, 고양이, 백조, 뱀, 달팽이, 호랑이, 새, 그다음에 물고기, 이건 산양 같은 거, 그다음에 거미. 다 정하셨어요?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건가요? 예, 하나만, 하나만. 아, 새벽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왜 내가 선택한 동물은 뭐고, 이유가 뭔지, 왜 이게 이렇게 나한테 땡겼는지. 제가 이름을 부를까요? 여기 아마 가나다라 순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수미님, 수미쌤. 저는 원래 병아리를 되게 개하고 고양이 이런 거는 좀 안 좋아하는데 병아리가 너무 이쁜데 요새는 이제 새에 꽂혔어요. 음, 새들이 색깔도 그렇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이쁜 게 너무 많아요. 색깔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동네 무슨 꼬리가 긴 회색빛 새가 막 음식 찌꺼기 와서 먹고 그러는데 그 새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보신 제가 보여드린 사진 중에서 나한테 딱 와닿은 사진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왜 그런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 새가 자세히 안 보여도 괜찮은 건가? 내가 상상하는 새여도 되나? 아니요, 제가 보여드린 거에서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는 새는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러면 저는 새 금붕어. 있었는데. 새가 자세히 안 보이고 그냥 멀리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 백조 있었어요. 그 백조 하시겠어요? 백조는 별로 안 좋고. 새요. 새가 예뻐서. 자, 여기서 하나 구해주세요. 여기서 하나. 여기 새 있죠? 네, 백조 있고요. 여기 날아다니는 새 있어요. 네, 날라다니는 새. 날아다니는 새. 예. 네, 그냥 새가 이쁘다. 그래서 네. 이렇게 생각하셨다. 네. 그다음에 천수님, 어느 걸 택하셨어요? 저는 코끼리요. 행운을 음, 주는 코끼리. 아, 코끼리가 행운을 준대요? 코끼리가 나를 넘어가면 그 응, 사람한테 행운이 있다고. 그렇죠. 목숨 건졌죠. 깔려 죽지 않고. 아, 그런 말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노을님은요? 그런데 이 동물을 그냥 보는 거 아니면 이 전체 배경이나 뭐 이런 거 네, 전체적으로 다 동물만요. 동물만. 동물만 보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딱, 요게 참 나한테 끌렸다 하는 게 그러니까 있어요. 이 그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동물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새가 그 노을진 그 바다에 새가 그 전체 장면은 음, 그게 저는 딱 눈에 들어오던데 장면 아니고 동물이요. 물론 저도 코끼리이긴 한데 그 그냥 일단 코끼리를 보면 온순하잖아요. 막 이렇게 날카롭지 음, 않고 음, 그 큰데 아주 큰데 초식 동물이고 음, 남을 해치지를 않고 음, 그리고 뭔가 그 거대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냥 덩치로 보면 되게 크면서도 뭔가 음, 날카롭지 않고 음, 편안한 느낌 그냥 코끼리를 보는 그 이미지가 그냥 그런 느낌 네. 들었을 때 마음 파스텔은, 저는 강아지야. 음, 딱 이제 평소에 코끼리를 좋아하는데 사실 음, 이게 노을님하고 거의 비슷한 이유인데 딱 보자마자 미소가 지어지고 음, 음, 강아지가, 네, 강아지 보면은 막 안고 싶고 막 키우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음, 많이 해서 그런지 강아지 보면은 네, 강아지가, 좋은 느낌이었어요. 예. 미소천사님 어떤 그림이 가장 이렇게 끌리셨어요? 네, 저는 백조. 음, 왜냐하면 그 제가 수십 년 동안 평생 너무 음, 동동거리면서 음, 생활을 해왔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백조를 보면 항상 평화롭고 여유로워 보여서 음, 그리고 뭐 자기가 할 거 안 보이는 물 속에서 열심히 음, 물질하면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먼저 그 굉장히 평화롭고 여유로워 음, 보여서 그게 제가 좀 선망하는 거라고 할까요? 네, 음, 그래서 백조가 좋아요. 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새벽님. 새벽님 카메라 저는, 약간 내리시거나 의자를 올리실 수 있어요? 입이 가려져 있고요. 예. 저는 거북이요. 음, 거북이 보는 순간, 이게 옆에 이게 축 처져가지고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방금 딱 음, 보는 순간. 그래서 거북이가 확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시구나. 그 다음에 실비아님. 어, 저는 한가운데 있는 뱀 때문에 싫어가지고 음, 이렇게 멀리 있었거든요. 음, 제가 좀 그런 뱀 트라우마는 아닌데 그냥 싫어가지고 사진도 사실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음, 이렇게 뒤로 밀어져 있고 있는 상태 선생님께서 하나 골라야 된다 해서 보인 게 이제 백조에서 그 바로 위에 있는 백조. 음, 애써서 그 폭신폭신한 그 털이 어 그게 되게 뭐랄까 그냥 되게 이렇게 포근해 보이는 거? 음, 네. 한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음. 정인스러워님.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는 거미요. 거미가 딱 눈에 들어왔고,
음, 요즘에 저 같다는 생각이 좀 했어요. 음, 뭔가 거미는 본인의 집을 막 본인 스스로 막 짓고 있잖아요. 음, 줄을. 그래서 음, 요즘에 제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열심히 짓고 부수고 짓고 음, 누구한테 방해받고 그러더라도 뭔가 하나 목표 가지고서 지금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음. 예. 그래서 네, 거미를 선택했어요. 예. 자, 다 선택하셨죠? 자, 그 다음에 질문할게요. 선택하신 그 동물들이 위협을 느낄 때 어떤 행동을 하나요? 그 동물들이, 본인들이 선택하신 동물들이 위협을 느낄 때 어떤 행동을 하나요? 백조는 심한 날갯짓을 할 것 같아요. 음, 예. 우아하게 있다가 음, 예, 갑자기 뭐 위협을 받으면 심하게 날갯짓을 해서 움직이거나 도망가거나 음, 그럴 것 같아요. 음, 저 봤거든요. 백조들이 싸우는 거 봤거든요. 피 터지게 싸워요. 피보게 싸워요. 부리로 막 쪼고 음. 물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깃털 다 떨어지고. 예. 어머,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순백의 백조 그러더니 완전 잔인하네. 또, 그 다음에, 거꾸로 간다 그랬죠? 누구지? 정희님. 잘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거미줄을 만약에 끊으면 그거 타고 막 자기가 원래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그 줄을 타고서 막 가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음. 독거미일 경우에는 독을 뿜겠죠. 물어버리겠죠. 그다음에 새벽님. 저한테 있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그 생각할 때는 음, 도망갈 것 같은데 막 빨리 근데 나 이게 빨리 안 음, 그려가지니까 큰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음, 몸을 숨겼어 또로록 굴러갈 거야 도망갈 것 음. 같아요. 음. 그, 이렇게 쏙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집으로? 예, 예. 아,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솔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또, 이게 지금 새로 들어오시면서 이 리스트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투베러즈님. 이게 잘 안 됐어가지고, 예, 예. 네? 질문을 못 들었어요. 지금 아까 선택하신 동물이 위협을 받았을 아, 때 행동하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까 선택하신 동물이 뭐였죠? 저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나갔다 바다거북이. 오셨구나. 네, 잠시. 바다거북이 선택했었는데, 네. 얘 위협을 받았을 때요? 음, 크게 반응을 안 할 것 같아요. 음. 반응 안 그냥 할 제가 거. 선택한 음, 이유가 그냥 묵직하게 자기 일을 하지 주변에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었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큰 위험이 있지 않은 이상 크게 막 음. 반응하지 않을 것 거북이는 위협받으면은 자기 집으로 팔다리 목이랑 쏙 들어가죠. 이렇게. 같아요. 바다 자, 거북이도요? 조그만 그, 거북이만 봤는데, 그렇구나. 그다음에 마음 파스텔님 강아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예전에 옛날에 재래시장 같은 데 가보면 개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 싸움하면 막 먹이고 뭐 어디고 막 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갑자기 그게 생각이 네, 나가지고. 맞아요. 걔들은 네. 위협을 느끼면 두 가지 행동을 하긴 하는데, 일단 싸울 때 목을 뭅니다. 그래야지, 빨리 죽여버리니까. 그리고, 그 봄이가 쿠키 목을 물려 그래요. 쪽 요만한, 아, 이따만한 기고 막 점프해서 물어요. 웃긴다. 실비아님, 얘기하셨나? 아, 저도 백조? 백조. 같은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수미님. 저는 새들이 되게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음, 이렇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공격은 못하고 음, 도망가 음, 날아가 버려. 음.
노을님. 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음, 코끼리도 그 폭력적인 게, 음, 예를 들면, 나의 뭐 새끼 코끼리를 음, 누군가 맞아. 공격을 한다면, 음, 같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겠는데, 보통은 도망갈 거. 음. 또 천수님은. 코끼리는 이렇게 집단이라서 음, 새끼 같은 경우는 음, 소리를 지를 것 같고 음, 엄마나 아빠 코끼리 같은 경우는 음, 이렇게 쿵쾅쿵쾅 음, 그러고 이렇게 몸집이 더 크게 보이게 귀도 이렇게 열 것 같고 그래. 음. 네, 솔님 얘기할 수 있으세요? 카메라 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듣방하실 건가요? 네, 그럼 나중에. 아, 저 아, 지금 들어와가지고, 네네. 예, 배경이 없어져서 지금 찾고 있었거든요. 아, 네. 배경 하는 네네네. 중에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지금 드리고 네. 있던 말씀은 동물 하나,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동물 하나 중에서 선택하시고 그 동물이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네. 네.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뭐나? 저도 강아지 정도밖에, 음, 예, 생각이 안 나는데, 공격하는 거는 그냥, 제가 뭐 지나다니면서나 이렇게 봤을 때, 음, 그냥 막 짖는 거 정도? 음, 음,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동물들이 위협을 받았을 때 행동하는 이렇게 하는 행동이 정리를 해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요. 뭐하고 뭐죠? 어, 공격하고 해피러그 피하는 거. 공격. 공격하고 피하는 거. 피하는 거. 해피. 그렇죠. 공격하거나 도망가거나. 그 지금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예, 물고기도 크라운피쉬는 걔는 네모는 숨겠지만 큰 동물들은 상어나 이런 애들은 가서 물겠죠. 그래서 공격하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것이 본능 속에 있다 하는 거.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거랑 좀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잠깐만요. 얘가 왜 안 움직이지? 이제 화면을 다시 공유. 제가 좀 전에 제가 자격증 있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폭력적 행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진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약 한 10%만 폭력적 성향을 띠고 있고 사실은 폭력은 정신적 장애와 큰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단 우울증이나 두려움 장애 이런 것들은 폭력적인 행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폭력은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성격 장애 그리고 사이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만 큰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무엇이 폭력적 행동인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무엇이 폭력적 행동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폭력적 행동을
겪은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폭력 행동을 직접 행사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제3자로서 본 적이 있는지 그 경험담이나 이런 걸 지금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어떤 것이 폭력적 행동일까요? 저는 어, 예,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같은 균등하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세상이 그렇지만 이렇게 상하 관계가 있잖아요. 조직에서는 특히. 조직에서. 그래서 그 조직에서 당하는 그런 건 뭐 신체적인 폭력은 사실 없어요. 뭐 그런데 약간 정신적인 폭력? 네. 음, 뭔가 한계가 있어요. 이게 뭔가 같이 맞서서 음 그러니까 같이 이제 똑같이 어떤 상황에서 제가 저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 어떤 그런 폭력이 신체적 폭력보다 음, 더 위험하고 음, 위험하다기보다도 더 힘든 것 같아요. 음, 그 상황을 제가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사실 좀 피하다가 음, 어떤 자료들이 수집이 되면 그 사람을 일단 피해요. 피하고 피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면 같이 좀 그 폭력이라고 좀 그렇지만 좀 같이 좀 화를 내거나 좀 강하게 할 때가 음. 사실은 있거든요. 똑같죠, 동물들하고 피하거나 네네네. 공격하거나. 네네네. 그럼 또 다른 분들 정신적 폭력을 많이 좀 한 번씩 당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또 저희 길거리에서 술 먹고 집안이 싸우는 사람들 아, 부수고 때리고 부수고 음, 때리고 음, 물건 던지고 물건 던지고 또 언어적인 거? 언어적인 것. 음, 음. 어떤 언어가 언어 폭력이 있을까요? 뭐 욕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음, 상처 주는 거? 무시하거나, 음, 어, 또, 상대방의 공격, 단점이나 약점 찾아서 음, 골라내가지고 음, 계속 후벼파는 식으로 말하는 음. 이제 얘기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막 올라오는 그런 경험이 또 막 머릿속에서 막 떠올라요, 지금. 자, 여러분들이 취한 어떤 폭력적 행동은 있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생쯤이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옷장을 그렇게 다 뒤집어 썼어요. 그냥 혼자 문 잠그고. 아, 근데 그것도 일종의 어, 지나고 보면 약간 폭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 스스로. 저를 힘들게 일단 하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싹 끄집어내고 싹 엎은 다음에 다시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는 거? 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가지고, 아, 내가 조금 이렇게 조절 능력이 조금 그때는 이게 잘 안 됐었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음. 우리 저도 자녀들 약간 보고, 비슷한데 네, 그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청소를 막 해요. 음, 이곳저곳 청소하고 특히 화장실 청소 지저분한데 막 솔 들고서 박박박박 문지르고 닦고 막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게 저는 이제, 폭력적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푸는 어, 방법이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 음, 아까 말씀하신 실비아님께서 말씀하신 저를 막 괴롭히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나한테 그런 하는 면에서 그렇고 폭력이다. 예,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내 회사 갔다 돌아왔을 때 음, 집안이 어지러져 있고, 음, 내 맘대로 안 되는 그런 게 오면, 어, 저도 모르게 화는 막 낼 수는 없고, 음. 말로 좀, 뭐랄까, 어, 말로, 아,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짜증? 그, 어떤 점? 좀 짜증 내거나 약간 신경질적인 그 말투? 그러니까
신경질적인 말투가 그러니까 새어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가능한 한 자제하려고 노력은 어, 하는데, 그러니까 말투보다는 그 말에서 느껴지게끔 어, 티를 내시는구나. 예. 그 스며들게끔 좀, 좀 어, 폭력적인 느낌? 그런 아, 표현을 못 하겠는 약간 그런 게 있는 오늘 것 이제 같아요. 고백 타임. 저 옛날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먼저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3살, 5살 이럴 때가 있는데, 음, 미친놈아, 지랄하지 마.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어느 날 큰애가 그러는 거야. 엄마, 나는 미친놈이고, 재영이는 지랄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말을 안 썼어요. 얘네들이 뭐 한국말이 저기도 아니고 독일말도 잘하는 애들인데 그런 말을 쓰네. 그래서, 진짜 나를 한 대 쥐었 머리 꽝 치는 그런 거였지. 내가 얼마나 그 말을 썼으면 내가 말도 어눌한 애가 그 말을 쓸까. 그게 다 언어 음, 폭력이었구나. 말 안 하는 것도 폭력. 그죠? 화나면 말 안 해. 아이들한테는. 어떤 나를 방어하는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경험들이 있으세요? 보시거나. 전 길거리에서 싸운 사람들 많이 봤고, 많이 말려봤고, 또 회사에서도 이제 술 먹고 말, 싸우는 사람들, 네, 이렇게 막 치고 그러는데, 제가 근데 큰 개를 키워서 2년 동안 그 개 학교를 다녔거든요. 개 훈련 학교. 거기서 그랬더니 사람한테 걔한테 보통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가! 막 이러거든요. 네 바구니로 돌아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집에 가! 내가 그랬어. 근데 그분이 집에 가요 나? 그러고 가시더라고. 다행이다. 나 안 맞은 게 다행이다. 막 이러면서 싸운 사람 가운데 이렇게 서가지고 스탑! 막 이러고 했어요. 나중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제 울면서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랬는데 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오늘 이제 이거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별로 잘한 건 아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알았죠. 또 뭐 이렇게 간접적 경험이라든가 그런 거 본 거 있으면 다른 분도 다른 사람 싸우는 거 본 적 없으세요? 한 번도? 폭력적으로 누군가 행사하는 거 본 적 없으세요? 저는 응, 예전에 거의 20년 전에 응, 언니가 조카들, 조카들이, 첫째 응, 조카한테 이렇게 애가 밥을 안 먹는다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좋게 좋게 말을 막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애 앞에서 응, 이거 안 먹으면은 버릴 거야 이러더라고요. 응, 네, 버릴 거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진짜 그 식판에다가 이렇게 응, 애기들 어린이집 다닐 때는 식판에다 주잖아요. 근데 식판을 싱크대 하수구에 딱 그 확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응, 밥을 저렇게 버리다니. 응, 그것도 충격적인데 조카가 그 어린 나이에도 한 4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어린 나이에도 약간 그게 트라우마가 응, 된 건지 충격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애가 막 밥에 집착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거 밥 먹을게 하면서 울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응, 그래서 언니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응, 어,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애를 밥을 먹여야 돼? 밥 먹기 싫을 수도 있지. 근데 언니는 그게 나에 대한 반항이고 그 순간적으로 반항이고 엄마 성의를 무시하는 거고 막 그런 막 이유를 막 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언니 누가 엄마 밥 먹기 싫은데 언니한테 누가 억지로 밥 숟가락 집어넣으면 어떻게 했냐 응,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20년 지난 뒤에 제 아이를 키우니까 진짜 엄청 여러 번 막 그 뭐지? 장시간 투자해서 응, 요리를 만든 건데 애가 몇 숟가락 안 먹고 엄마 먹기 싫어 이렇게 하니까
마음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이해는 되는데 저는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어요. 행동하진 않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음, 저 나중에는 그 언니가 실제로 조카한테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은 했었거든요. 말은 했었는데 조카가 아직도 저한테 이모 그때 나 아직도 생각이 난다고 그랬더라고요. 응. 네,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하셨고, 겪어보셨고, 네. 다 이모저모 여러 가지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질문지가 간단하게 있어요. 제 질문을 많이 만들지는 않았는데,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드려서 좀 세 분씩 이렇게 나눠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될 텐데, 폭력적인 행동을 본 적이나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때 느낌이 어땠나요?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느낌이 어땠나, 내 느낌. 봤을 때 내 느낌, 아니면은 내가 폭력을 당했을 때 느낌, 행사했을 때 느낌을 얘기를 하시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면, 만약에 앞서 누가 싸우든 뭘 하든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 같나요? 그 다음에 어느 선까지가 폭력이고 어느 행동은 어떤 것이 폭력이라고 생각하나요? 좀 더 우리가 지금 조금씩 몇 번 얘기하셨는데 좀 더 세 분씩 인텐시브하게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고요.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어쩌면 상대가 기분 나쁘겠다 생각 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요것을 어디다 옥하방에다 올려드릴까요? 이렇게 복사해서 하면 되나? 그 선생님, 네. 예, 이걸 그러면은 약간 뭐 언어 폭력, 뭐 신체적 폭력 이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지, 사실 뭐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언어적 무시하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니까 어떤 폭력이라고 것이 생각. 폭력이라고 생각하나 그것을 디스커션 해보세요. 음, 그 시간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5그룹을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 둘, 셋, 넷. 자, 볼게요. 어떤 팀은 2분이고 어떤 팀은 3분이세요. 네, 그렇게 그냥 함께 하셔가지고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0분 그러면 너무 짧죠? 20분 하고 일단 제가 여기저기 방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만약에 길게 하든지 더 길게 하든지 더 짧게 하든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시에 그러면 다시 제가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동생이지만 그래도 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언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것도 조금 나중에 말을 했어요. 음, 네,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진정이 되고 이렇게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언니도 그걸 또 받아들였고 그래서 어떤 거고 그 상황 자체에서의 느낌은 어, 솔직히 헉 이랬어요 속으로는 속으로는 헉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안절부절 못하고 아 내가 언니 입장이 안 돼봐서 그때는 결혼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이 입장이었으면 굉장히 무서웠겠 공포감이 들었겠다 그 느낌이었어요. 응.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나요?
배려지. 아, 네. 아까 그거랑 같은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너무 놀래서 그거를 피한다는 것처럼 이런 사람 만나면 개입하거나 그렇지 않고 회피형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네. 어, 미소천사님. 네, 저도 똑같아요. 음, 저는 그 뭐라고 할까? 아, 그런 거 보면 좀 겁이 많아서 그런지 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음, 괜히 함부로 내가 뭐 상관했다가 오히려 나한테 불똥이 그쵸.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별로 그런 사람들을 별로 주변에서 많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음, 예,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또 이렇게 한 발 뒤로 서서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했으면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도 잠시 들긴 하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하면서 음. 좀 그런 편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제가 바로 앞에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음, 그럴 때 제가 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음. 제가 밀었어요. 음, 그때가 이제, 그런 거 느낌이 들더라. 그러니까 무시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리고 자기네 집 짓고 또 옆집에 또 줬어요. 또 맡아서 하는지 그러면 거의 1년 반을 하는데 한 번 자기네 앞은 깨끗해. 근데 우리 쪽에 거기 개나리가 쭉 이제 담은 없고 개나리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거기 한 번도 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 말이 나오는 거야, 나나. 양심이 있으면 좀 이거 공사도 끝났으면 양심 있으면 한번 쓸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저번에 용기를 내서 말했더니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뭐가 지저분하냐고 막 이러면서 나보고 이상한 아줌마래 오히려.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그 폭력감을 느끼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남자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 좀 무시당하는 그런 것들이 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폭력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행하는 음, 게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어. 맞아요. 회사에서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회사. 이렇게 막, 흔히 이제 이렇게, 폭력적인 언어나 행동으로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잘 안 벌어지더라고요. 아들들이 이제 커져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좀 줄어들었지만, 아이가 어릴 때에는 분명히 폭력적인 행동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이한테는 굉장히 이제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고,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혹시 그런 일로 인해서 얘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죄책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을 했었고, 음, 우리 애들은 문을 닫아요. 컸다고. 자, 음, 문 닫지 마! 음. 아, 그러세요? 어떨 때 문 잠글 때 있어. 엄마 노크 어, 좀 하고 들어와. 막 이래. 엄마가 그냥 불쑥불쑥 들어오니까 내가 문을 잠그지. 그래. 알았어, 노크. 아, 노크를 잊어먹었네. 아, 그러면 이게 어떤 거, 폭력의 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폭력의 선이 혹시 갑자기 든 생각인데, 문을 확 여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깜짝 놀란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서 그런 좀 것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네. 내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내 공간. 그 사람마다 이제 틀리는데, 이 방이 음,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만큼 뭐 1m, 2m 요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어느 나라는 코앞에다 두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쵸? 어떤 사람은 좀 떨어져서 얘기를 하고 가까운 사람은 좀 그러니까 가족은 좀 그래도 가까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멀리서 얘기하고 싶죠. 그렇게 가까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각자가 다 자기의 공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침범을 하면은 그거는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시어머니가 내 방에 음, 들어온다고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문 닫고 내 아파트에 그냥 쑥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똑같아. 계속 말씀 나갈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없잖아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저를 약간 자존심을 긁거나 스크래치를 내거나 질투심을 유발하면 저도 과거에는 너도 질투해봐라 이러면서 약간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런 거 약간 질투심 유발을 하는 말, 음, 그런 거 또는 뭐 음, 자존심 건드리는 말 있잖아요. 잘 하진 않지만 이렇게 네, 하게 되면 물론 알게 모르게 했을 것도 같기도 하고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근데, 그분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음, 자존심 스크래치 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음, 당연히 좀 감정이 섞인 말 같은 것도 말도 왜 그죠 그냥 편안하게 막 이렇게 했을 때와 내 감정이 막 섞였을 때 말하는 게 또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톤이 좀 하이톤이구나 뭐 이런 거 음. 지난번에도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뭐 새벽님은 또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애들하고 대화할 때 네. 애들이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끌려오면 음, 끌려오려 끌려오게끔 하려고 막 이런저런 음, 말을 해요. 근데 그럴 음, 때 보면 애들이 반항을 해요. 제, 음, 그러니까 반항을 하면 제가 저게 반항을 하네 알아가지고 제가 음, 또 하다 보면 이게 저도 욱 올라오거든요. 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걔네들이 싫어하는 말을 다 음, 쏟아내죠. 음. 엄마면 어쩔 수 없어. 저도 그랬는 것 같아요. 막 어떨 때는 애랑 막 육탄전 하고 있어. 엄마가 막 둘째가 힘이 세가지고 막 이렇게 잡고 막 둘이 막 싸우고 있어요. 지렁이 말리고 막 이런 적 있어요. 애들 어릴 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얘기인데 그때는 이게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맞아요. 그게 정말 기분 나쁘겠다. 아니 엄마가 저 철이 있어 없어 막 애가 그랬을 것 같아. 지금도 애들하고도 많이 한 밀고 번씩 당기고 하는 음, 그런 음, 속에서 폭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맞아. 남자애들은 특히 등짝 스매싱 해주잖아요, 우리. 등짝 스매싱 하는데 우리 애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날 때린다는 거라. 아니야, 어, 한국에서는 이건 애정 표현이야. 등짝 스매싱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크면서 내 손목을 잡는 거야. 손목 잡지 마. 내가 막, 이건 폭력이야. 엄마 손목 잡으면. 잡지 마. 얼마나 아픈지. 나는 되고. 어? 그, 아니, 그러면 애들이 그게 아플 정도로 확 때려요. 아니죠. 그냥 이거죠. 그냥 등짝 스매싱. 야, 이놈아! 이거잖아요. 우리 아, 하는 거. 근데 기분 문화가 나쁘죠. 다르니까. 아프긴 엄마지만 아프죠. 엄마는 애정 표현이라 하지만 기분 나쁠 거. 아프니까 뭐 하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내 손을 또 손목을 네. 잡는데 이렇게 싸우는 맞아요. 거는 웃으면서도 야이 놈 새끼야 이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손목을 잡고 아파 너무 아파 그리고 나를 못 움직이게 잡았잖아요 팔목을 잡고 음, 거기서 화가 나더라고 좀 이따 그 그렇죠. 얘기할게요 말씀 계속 음, 끼면 안 되는데 자꾸 끼네 아, 괜찮아요. 말씀 나누세요 음, 아무 소리 안 하고 함구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음, 같아. 예. 맞아요. 근데 저는 네. 제가 그 남편분 성향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요. 예, 차라리 막 표현을 하는 게, 더 낫지. 그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힘들어요. 음, 예. 조용은 하죠, 그 상황. 조용은 한데, 저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막 크게 막 해가지고 더 오버할까 봐 그냥 나를 잠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런가 봐요.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본인 다음에 해야지 안 컨트롤 그러면, 하려고. 예, 막 예. 하면 상처가 되잖아요. 맞아요. 감정에 치쳐서 하면. 그래서 아마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이 폭력도 개인 성향에 따라 음, 표현되는 게 다르지 않나.
그런 음, 생각이 들어요. 아우, 저는 막 싸우고 막 이런 거는 너무 무서워서 주변에서 뭐 웅성웅성 그러면 일단은 아까 티베르지님처럼 그냥 무관심하고 피해버리지 이렇게 구경하는 것조차도 음, 막 무서워요. 싫더라고요. 음. 그 별로 뭐 당해본 적도 없고. 예. 그럼 티베르지님은 그렇게 음. 하면은 본인은 좋아요? 편해요? 아니죠. 불편하죠? 좋아서 그러는 건 당연히 불편하죠. 응. 근데 제가 싫어하는 성향이 자기 할 말 막 하고서 나중에 나는 뒤끝이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맞아, 맞아. 계시잖아요. 그런 저 그런 사람들 사람 싫어하고. 정말 안 좋아해요. 그걸 본인은 풀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당한 그쵸, 사람은 아직 그쵸. 치유가 안 됐는데 자기 기분 맞아. 풀렸다고 다시 예전처럼 막 대하면서 막 왜 아무 일 그래 야, 없는 듯이. 예, 그래서 야, 나 같은 사람이 뒤끝이 없는 거야. 막 근데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지. 그걸 저도 당한 그런 사람 상대방은 제일 예, 싫어요. 그죠? 예, 별로 음, 예. 맞아요. 서로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미소 선생님. 네. 마음파스타님은 어떠세요? 어떤 어떤, 성향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도 좀 해가지고 관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관장님이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한번 가서 아, 스트레스 풀러. 네, 풀로 마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러 막 머리 이렇게 근데 그런 거 하면 실제로 방어가 되나요? 방어라기보다는 제가 음, 이제 자기 보호? 기압이라고 하잖아요. 기압이라고 음, 하는 면 저도 분명히 그거를 영향을 받고 대하게 음, 되면 그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언어적으로는. 맞아요. 태도에서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런 거를 엄마 아빠가 그 이야기하는 거를 아이들이 들으면, 누구 이모 그러니까 얘기네? 집이 맞아요. 그렇구나. 아, 그 아빠는 그럼 우리 아빠보다 나 아래네. 그 회사는 음,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은 회사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애들한테 스며들면 밖에 나가서 애들이 그런 게, 야, 니네 아빠 그런 다음에 우리 내가 더 뭐 힘세 이런 게 되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그런 아, 느낌 같은 것들도 다 폭력적인 것들로 좀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애들이 이렇게 무리를 짓고 하나이를 왕따를 시키는 그런 게 쉽잖아요. 아이들은 사실 또래 맞아요. 집단 네. 형성이 되면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겠구나. 음, 그런 게 진짜 놀랐어요. 잘못 네, 네. 심어져서 커가면 이제 정신적으로도 애들이 올바르게 자라지 못할 것 같은 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예 그냥 한국인 안 만나면 참 좋긴 할 텐데. 그렇게 보면. 네, 그래서 옮겼잖아요, 학교를. 저희 아이가 이틀 갔다 왔는데 음. 너무 좋대요, 그냥. 다행이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다녀봐야겠지만 일단은 친구들이 일단은 관심 가져주겠죠. 전학으로 음, 왔으니까. 그리고 조금씩 친해져 가고 있고, 어쨌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났으니까 일단은 조금 네. 편안해진 것 같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네. 어느 정도 말씀 다 나누신 것 같나요? 제가 이제 소원해도 될까요? 아니면 시간 더 필요하세요? 이 정도면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1분 후에 오셔요. 오셨네요. 자, 말씀 나누시면서 어떠셨어요? 어떤, 느낀 점이라든가, 알아챈 거라든가,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어떤 그러니까 네, 폭력적 행동들이 뭐 새로운 게 나왔다라든가, 이런 건 꼭 얘기해야 된다라든가. 아, 폭력적인 행동 상황 왔을 때 마음 파스텔님이 저는 검도를 배우셨다고 해서 자기 호신용으로 배운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가는 게 답이래요. 어떤 반응하지 말고 모든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하신대요. 몰랐어요. 저는 제가 만약 싸움 잘하고 막 이러면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현실은 아닌가 봐요. 음, 그게 제가 잠깐 덧붙이자면
어, 그 폭력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싸움이라는 거는 같은 선에 있어서 싸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검도 선수끼리 검도를 하면 그게 시합이 되고 싸움이 되는데, 만약 펜싱 선수랑 복싱 선수랑 싸울 수는 없어요. 그거는 복싱 말되네. 선수가 예, 복싱 선수가 펜싱 선수한테 폭력을 가하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36개 줄에 하라 이러더라고요, 관장님이. 예,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음. 또 다른 분 어떤 특이한 내용, 몰랐던 거, 알았던 거라든가, 음, 아니면 알고 음. 있었는데 확인이 되었다라든가, 뭐, 뭐 그러니까 느끼셨다는. 이게 가장 이게 평균적인 답은 피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행동하냐 이게 근데 그게 그 응급 상황이잖아. 예를 들면 칼부림이 난다거나 뭐 그때 어떻게 할지가 되게 고민될 거야. 내가 저도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약간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왜냐면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생명 관련된 생각이 자꾸 나는데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제 판단에 따라서 저도 뭔가 뭐 이게 당할 수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런 게 되게 갈등이 그 순간에는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행동한다기보다도 그 상황에 따라서 기지가 그냥 발휘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경찰을 부를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생각이 좀 많았어요. 뭐 순간적인 판단에서 어떤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음, 뒤에 후회할 수도 있고 왜 그 음, 사람이 음, 그 행동에 대해서 뭐 음, 그런 생각들이 좀 음, 들었고 음, 우리가 이제 저도 아이를 키워봤는데 아이들 키울 때 저희가 알게 모르게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엄마의 그 어떤 파워 강한 그 힘에 의해서 아이들을 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화를 낸다거나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거마저 또 음, 폭력이고 그런 폭력은 애들은 지나고 나면 엄마는 잊어먹었는데 기억을 하더라고. 근데 그런 폭력마저도 하면 안 되는데 사랑의 매일이라고 뭐 그럴 필요도 있죠 가끔씩. 요즘에는 워낙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게 매가 없으니까 애들이 정말 그게 없잖아. 질서가 없잖아요. 때로는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아이고, 그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아이고, 꼰대들 하는 말이잖아요. 체벌이 없으니까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음. 아, 전 체벌 반대입니다. 너무 맞고 자라서. 예, 자. 다른 분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네, 우리는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어떤 그 폭력적인 그게 보면 주변에서 보거나 하면 일단은 거기서 구경하고 하지 말고 좀 주로 그 자리를 피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런 성향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꼭 몸으로 뭐 때리거나 언어적인 거를 또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도 폭력이지만 이 정신적으로 폭력을 주는 경우도 아주 심한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이 나왔고 그리고 나는 왜 그런 사람 있잖아. 투베르즈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시컨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을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 정말 싫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가 받는 그런 그 정신적인 그런 피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얼마나 편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로 하여금 그런 피해를 주는 것도 폭력일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 그 상대는 전혀 폭력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자기 받는 상대에 따라서 그 상대가 나는 정말 정신적, 언어적 이런 충격을 받고 폭력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폭력이 맞는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네. 예. 또 누구 말씀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하나, 둘, 셋, 다 고개를 이렇게 다들 딴 데 쳐다보시고 카메라 안 쳐다보시니까 다음 걸로 넘어가면 어떤 형태의 폭력적 행동이 있나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배운 대로 좀 알려드리면 첫 번째 언어 폭력, 비언어적 폭력 이제 이런 거죠. 감정적, 정신적, 그다음에 성적 폭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폭력은 말씀하신 대로 욕설, 모욕, 협박, 비난, 모함 그런 것들이 있고 비언어적 폭력은 사물을 던지거나 치고 때리고 망가뜨리고 또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것. 음, 팔을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왜 싸울 때 이렇게 막 남자들끼리 텔레비 보면 드라마죠 보통 이렇게 막잖아요 막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보통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못 움직이게 막으면 그게 더 폭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여간 그런 폭력이 있고 그 또 못 움직이게 막는 것이 이제 또 폭력이고 다시 얘기하면은 대화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싸우는데 문에 서서 문이 이제 하나인데 다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은 이렇게 문지방에 서가지고 이렇게 문 벽에다 이렇게 막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특별한 뜻은 없었을 텐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위협을 받는 거죠. 음, 그런 행동들이 있고. 감정적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높은 목소리, 뭐 화난 눈빛 이런 것들이 다 감정적인 폭력이다 얘기를 하고 정신적 폭력이 이 전체에서 한 18%를 차지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유기는 제가 정신적인 거를 따로 이렇게 같이 넣었는데 유기가 원래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유기가 45%. 이건 2020년도에 아동폭력에 관한 통계 조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기가 40, 독일에서 45%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유기하거나 비교하는 것, 소외, 차가운 감정,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적인 폭력은, 우리 웬만하면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신적인 것 특히. 다른 거는 좀 많이 제 경우에는 알 것 같은데 정신적인 거 또 아니면 더 추가하고 싶거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서 어떤 분은 방에 들어가는 거, 아이들 방에 노크 안 하고 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애들이 싫어하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봄이 잠깐만 내려와. 이 세타에 자꾸 발톱이 껴가지고. 자, 이것도 이제 다 세미나에서 배운 건데요. 사람마다, 자기가 유지하고자 하는 공간의 사이즈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은가, 사람들과 많이 있는 것이 좋은가를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나는 사람들과 얼만큼 가까이 와서 대화를 하는 거를, 또 사람마다 틀려요. 애들은 안고 뭐하고 뽀뽀하고 하지만, 낯선 사람들은 멀리서 얘기하고 싶죠. 나라마다 틀려요. 문화마다. 그래서 뭐 아프간이나 이쪽 사람들 굉장히 가까이 와요. 이렇게 1m 앞으로 와요. 그러면 내가, 좀 코로나 핑계를 대고 다행이야. 좀 거리를 두라고. 아시아 쪽이 거리가 한 2m 정도 되고요. 1m 50. 예, 독일이나 이쪽도 좀 가까운 편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편해하고 혹은 불편해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또 내 방, 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 내 공간이죠. 내 사는 집,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집은 우리의 공간이기도 하고 내 공간인데 누군가가 거기를 침해를 한다면 그건 폭력인 거예요. 그 아이들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지방밖에 없어. 지금은 현대라서 그래도 집 방이 있죠. 어려서는 저 아주 어려서는 없었어요. 다 같이 한 방에 살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게 자기 방밖에 없는데 예. 일단 뱃속에서 나와서 탯줄 딱 끊으면 남이잖아요. 일종의 가족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폭력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 뭐가 있었죠? 우리 얘기하는 중에
정신적인 거, 특히 뭐 무시하거나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언어 폭력이 정신적 폭력을 일으키는데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특히 자녀들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너는 몰라도 돼. 예, 네. 또, 가자. 넌 몰라도 돼. 크면 알아. 뭐 개뿔 크면 뭘 알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질문하면은 크면 알아. 또, 선생님, 여기에 음, 신체적 폭력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 비언어적 폭력이요. 아, 비언어적 예, 예. 폭력에. 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둘째가 음, 듣고 온 말이었어요. 음.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쵸. 6살 아이가 6살 아이한테. 예, 예, 맞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무시하는 거죠. 네. 또, 혹시 머릿속, 내가 이 말을 했는데 혹시 이것도 막 이런 거 있으면 빨리 풀어놓으세요. 내가 좀 정리를 해보면 내는 그럴 줄 알았어. 넌 안 돼. 네가 그렇지 뭐. 쓸데없는 너 뭐. 너나 잘해. 더 잘해. 더 잘해. 누가 너 1등 하래? 저 그 말 듣고서 알았거든요. 누가 너 1등 하래? 심해. 그다음에 너 같은 건 뭐 너 같은 건 뭐 시끄러.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잘 얘기해줘. 시끄러가 아니라 조용히. 조용히 해줄래? 조용히 해줄 수 있을까?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네 덕분에. 더 잘해가 아니라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참 단어 바꾸기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자라질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내가 그 노트를 만들어서 좀 작성을 해가지고 내 말을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단계는 우리가 좀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 잠깐 강아지 내보내볼게요. 강아지가 뭐 나한테 폭력하니까 딱 이런 대로 해. 이만 대로 해. 자, 지금까지 이제 어떤 형태의 폭력적 행동이나 이런 게 있나 하는 종류를 봤고요. 이번에는 해결책 및 질문, 네, 질문의 해결책에 대한 토론, 그다음에 서로의 의견을 우리가 한번 모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좀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말은 말투는 이제 이렇게 바꾸는 연습한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누군가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를 내가 봤을 때, 예, 내가 겪고 있을 때, 아까 이렇게 피한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피할 수 있는 상황은 피하겠죠, 전혀.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어떻게 하겠는가? 집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누가 형제가 싸우는 거를 볼 수도 있고, 아까 마음파스텔님 본 것처럼 언니가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가족 안에서나 친구 안에서나 길거리에서나 모든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대응할 수 있는가? 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각한 게 그냥 뭐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술 먹고만 보통 많이 싸우죠. 네, 한국은 그래도 마약 중독은 숨어서 하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예, 독일도 그거는 이제 불법이지만, 간단한 대마초 같은 거는 피운다고 잡혀가진 않아요. 하는 사람만 잡혀가지. 그리고, 예, 그런 게 있겠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그 정도.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데에스칼리엔트, 수위를 낮춘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우리가 잘 대응을 하고 그 수위를 낮출까? 나 자신도 그렇고, 나도 폭력적으로 될 수 있는 거니까, 나를 어떻게 낮출 거면, 혹은
상대가 폭력적 애가 됐든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남편이 됐든 이웃이 되었든 폭력적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그거를 막아야 되는 게 최우선인 거죠. 내가 당할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우리가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해볼게요. 먼저.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경찰을 불러야 될 때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것도 소그룹으로 좀 얘기를 나누시고 그러고 나서 발표하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하시면은 잘 하시더라고요. 아까 같은 그룹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10분에서 20분 사이로 생각하겠습니다. 가셨어요? 노님 누르셔야 들어가셔요. 예. 그래서 내가 대처할 건가? 음,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상황이면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할 것 같아요. 우선 말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죠. 남일 경우 그런데 음, 남편이라고 쳐보세요. 네. 남의, 남편의 경우, 음. 저도 폭력을 가고 신고해. 맞대응, 맞대응.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은 제가 부딪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남편하고 아들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음,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음, 개입을 하죠. 하지 말라고. 음, 둘을 분리시켜요. 음. 일단. 그래서 각자 분리시킨 다음에 남편보다 아들한테 먼저 가서 얘기를 듣고 그다음 다시 남편한테 가서 거의 뭐 잔소리 아닌 잔소리 막 하죠. 애한테 음. 그렇게 하지 말라. 중개자 입장은 중개자를 하신다. 네, 그렇게 하면 네, 결론이 네. 어떻게 나든가요? 이제 그 상황에서 종료가 되고 남편이 이제 알겠다고 하는데 또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또 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죠. 그게 사춘기 때 엄청나게 계속 무한 반복처럼. 근데 만약에 그게 중개를 안 하고 그냥 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너무 소란스럽게 크게 막 커지니까 아파트에서 그럴 순 없잖아요. 주변에 끝까지 놔줄 수는 없고 경기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계할 수밖에 없고 사춘기라서 그게 엄청나게 둘이 스파크가 막 일어나니까 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화가 아니니까 거의 폭력은 육체적으로는 안 가지만 거의 그렇게까지 갈 정도로 막 이렇게 소리가 커지잖아요. 고성이 오고 하고 그러면 말려야죠. 네. 일방이에요? 아니면 아들도? 같이 하죠. 음. 같이 하니까. 근데 문제는 다들 그때 안 풀어주면 남자애들은 이제 크면 군대도 가고 이렇게 사회생활 가면서 회복할 시간이 없대요. 딸들과 다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뭐 애들 컸다 그래도 다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 앙금에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히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보고 그래 얘 떠나기 전에 어떻게든지 관계는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중재 원래 그런 거 안 좋아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식인데 나서죠. 네, 자식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자식과 저의 경우면 네, 저는 약간 독재적인 거. 네, 제가 좀 강압적으로 가죠. 네, 네. 되게 막 감정적이기보다 이성적으로 막 하는 스타일이라 상처가 많이 될 거예요. 그거. 일단 공감해주고 이거보다는 그래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런 엄마 스타일이라서 네, 그런 음, 거에 좀 애들이 힘들지 않았을까 음, 자라면서. 음, 음, 저 같은 경우는 그 손주들을 케어하고 있으니까 이 음, 남매거든요, 지금. 손녀 하나, 손자 하나인데
엄청 싸워요. 10살, 7살인데, 예, 둘이 엄청 싸우는데, 그 싸울 때는 정말, 그 뭐라고 할까. 그 아직 어린 아이라서 막, 그, 크게 막 싸우고 뭐 때리고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말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나쁜 말들은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뭐 책이라든지 어디에서 봤던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하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일단은 중재를 시키죠. 일단 할머니가 너네들 이야기를 왜 화가 났는지 듣고 싶다. 이래서 일단은 분리를 시켜서 따로따로 어, 제가 애들을 데리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일 첫째 중요한 게 지금 현재의 기분을 나도 같이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우리 누구가 참 많이 속상했구나. 아, 누나가 그렇게 해서 그랬구나. 그럼 할머니도 속상할 것 같아. 막 이렇게 같이 막 동조를 해주니까 거기에 할머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가 싶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기쁘면서도 그 속상한 게 그 같이 공감해 주니까 슬픈가 봐요. 예, 그러면서 일단은 그 심정을 공감해주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를 내가 이야기를 해주면 조금은 나은 것 같은데 그 화날 때는 그게 참 힘들어요. 폭력을 이렇게 주저앉히기가 힘들고 또 누나는 누나대로 어, 그리고 그 앉혀놓고, 자, 우리가 그러면, 그, 누나인데,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잠시 진정을 시켜놓고, 또 누나한테 가서 하면, 이게, 화가 많이 났을 때는 어른들도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잡기 힘들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진정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애들은 하고 있는데, 부부 간에는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좀 대화를 해보세요. 진정시킬 때, 화난 사람을 진정시킬 때, 내가 주의할 것, 혹은 뭐 해야 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일단은 꼭 안아줘요. 음, 우리 손자를 음, 꼭 안아주면 그 막 그게 느껴져요. 막 쿵쾅쿵쾅 막 화가 나가지고 애들 심장이 빨라지잖아요. 심장소. 그럼 일단은 꼭 안아주고 한 몇 초만 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진정이 되면 그렇게 속상했구나. 할머니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같이 동조해주다가 그렇게 해도 그래도 그거는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돼라는 훈계적인 게 나오는데 그게 올바른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떤 그 전문 유아 그 전문가한테 그 한번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해보니까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시간이 좀 흘러야지 그 순간에는 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진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길거리에서 성인 남자가 막 흥분해서 난리치고 뭐 의자 던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가서 안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그럴 경우는 때는 제가 잘 한번, 예, 모르겠어요. 서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것을. 예. 음. 어렸을 때 관계 좀 돌아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나는 누구보다 사랑받고 살아. 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지? 그러니까 음, 아예 작정을 하고 나왔는데 제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음. 상대는 더 상처를 주려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폭력적인 그런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걸 막을 수 없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상대방 그러고 입장에서. 나서 네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엄청 힘들어. 왜냐면 그런 거서 안 보면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는 웃어야 되잖아요. 나 괜찮아. 웃질 않아야 되기 때문에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러더니 집에 오면 이제 지치고 힘들고 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저 혼자만의 이겨내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는 이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온다거나 있으면 그냥 그 후로부터는 이제 그냥 아예 피하는 거예요. 뭐 선생님도 아시지만 무슨 일이 날 것 같으면 그냥 피해요 저는. 근데 그게 차곡차곡 쌓이죠 항상. 피하고 피하고 또 피하고.
진짜 폭력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정말. 폭력을 음, 막는다기보다 내가 막을 네, 수는 없는 거고, 그거를 좀 수위를 낮추는 방법. 어떻게 어떤 해야겠지? 거를 하는 행동이 좋을까? 이런 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안 좋지 않을까요? 어떤 거는 하면은 이 사람이 더 폭발한다면 더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음, 말로든 뭐 어떤 것든 간에 또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좀 그 수위를 낮출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을 한번 예, 토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 왜 어, 그랬는데? 어, 왜 그랬는데? 어. 좀 얘기해주면 알았어. 아, 그러면 감정이 그래도 때로 바로 풀리세요? 뭔 일이 있긴 있는데, 어디 가서 못하니까 나한테라도 와서 저렇게 하나 보다 생각이 들을 때 있죠. 음, 대체적으로. 어, 예, 안 그랬는데, 나이 드니까, 어, 음, 거의 다 집에 와서 그런 걸 안 했는데, 한 2, 3년 전부터 한 번씩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표현할 때 좀 들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듣긴 들어야 하는데 해결은 못하지. 아, 그럼요. 해결 안 되는 일이 뭐 세상에 많죠. 그러시구나. 네. 아니, 그렇게 또 다음날 또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러저러해서 감정적으로 그랬어라고 얘기하시는 남편분도 대단하시네. 뭐 생각보다 그런 남편 많지 않은데. 아는 어, 걸로. 응. 그래요? 네네네. 응. 내가 자다가 봉죠. 그러지. 그러시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저희 폭력, 같은, 예,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별 얘기는 폭력적인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거를 이렇게 하면 좋을까라든가 이런 걸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든가 요거는 이렇게 하면은 더 폭발할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좀 말씀을 나눠보세요. 토론. 음, 저희가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경험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에 이제 그 같은 케이스인데, 한 번은 제가 그 주차장에서 너무 어렸을 때죠. 저희 아이가 아기 때라서 안고 있을 텐데, 바로 이제 남편이 차가 이제 오고 있고 주차난이 워낙 심해서 주차장에 잠깐 맡아놨는데 차가 들어오면서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런 게 어디냐. 근데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 그래도 바로 차가 뒤에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막 서로 싸우는데 주치자였어요. 그 음주를 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는 아니고 이제 옆에 노승자였는데 그 사람이 내리면서 음, 이런 게 어디냐고 막 이러면서 저를 밀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근데 제가 넘어졌어. 문제는 그게 이제 폭력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남편이 왔는데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2대2 싸움이 된 거죠. 부부 간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 경찰까지 부르는 상황이 벌어졌고 근데 그거를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따박따박하면서 그 감정도 상했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어떤 그 더 이렇게 부추기는 그 사람이 감정이 상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상황을 제가 연출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서로 간에 이사 갈 때까지 되게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저 남편이 아니고 이제 같이 모임을 했던 분이 주차를 해놨다가 트러블이 생겼는데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들 이제 경찰을 부르네, 뭐 하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두 사람을 이렇게 밀고 들어갔어요. 이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시끄러워서 못 있겠는 거예요. 들어가서, 제 말 좀 잠깐 들으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 하고서 제가 톤을 굉장히 낮춰서 말을 시작을 했어요. 이거 보세요. 아이들도 있고요. 라면서 톤을 낮춰서 얘기하니까 들어주면서 그러면은 경찰을 지금 부를까요? 말까요? 그거부터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두 분 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이제 좀 헤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 주변에서 감정을 이렇게 조금 다운시키는 목소리라든가 뭐 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액션이라든가 이제 음, 자제하세요라는 어떤 음, 손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도 대응이 한 번은 되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이제 천수님께 음, 좀 전에 아까 음. 했습니다. 예, 좋은 의견들 많이 음, 나왔네요. 예, 음. 한 방 더 들어가야 돼요.
맞아, 같아요. 맞아. 예. 무슨 저희 그 회의는 다 끝났고 응. 그냥 다른 얘기 좀 하고 끝났어요. 있었고 제가 둘 딴 다 방, 직장인이니까 직장에서 어떤 음, 힘들었던 얘기하고 있고 뭐 음. 그러면 음. 이제 소환할게요. 네, 음, 안녕. 1분, 그러고 있습니다. 예, 1분, 네. 네. 예, 예, 예. 아이씨, 내가 잘못 눌러서 나와버렸네. 좀 더 아, 얘기. 60초 있다 자동으로 나오거나 눌러서 나오시거나,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그래. 음. 응,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할 말, 못한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응. 누가 폭력을 나한테 했을 때 내가 지고 들어가는 것 같다. 응. 피하는 거죠. 예. 자, 그 화난 사람, 그러니까 폭력적인 사람이 막 있어.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서가지고 막 의자 던지고 난리 나고 소리 지르고 둘이 싸우고 막 이러고 있다 쳐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만약에 뭐 도망가고 간섭 안 해도 상관없는데 목숨이 위태롭고 뭐 이런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 뭐 아무도 없는데 갈 수는 없는 거고 그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뭔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을 것 같다,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 여러분들이 디스커션 한 것 중에서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죠. 뭐 상황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딱 이거 이렇게. 솔님 아까 얘기하신 거. 아, 네. 그, 가능한 상황 안에서 눈치를 일단 보고, 그 음, 다음에 이제, 격하게 되어 있는 상태면 목소리가 높을 거고, 그 음, 상황에서 조금 이제 어떤 재질을, 손모양을 좀 표현을 한 다음에, 목소리 톤을 낮춰서,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을 좀 음, 하면서, 음, 경찰을 부를까요? 예를 들어서, 두 분 경찰을 부르는 것에 동의하세요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차분하게 전달하니까 한번 이제 문제가 해결됐던 음. 그런 경험을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톤을 낮췄고 네, 차분하게 얘기를 했고 해결 방안을 제안을 했다. 또 다른 분 미소 천사님 저희는 경우 일단 노을님 어, 네. 일단은 상황을 분리시킬 수 있는 상황이면 부분을 일단 분리시키는 게 음, 가장 우선적이고, 그 솔님처럼 일단 좀 감정이 섞이지 않는 약간 이성적으로 이 음, 폭력 행사하시는 분한테 접근을 해서 분위기 봐가면서 접근할 수 있다면 접근해서 그 대화를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음, 폭력적인 거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순간이 되면 음, 어, 어떤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많고 음, 그런 상황일 때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 상황일 때는 119 신고하거나 음, 112 음, 신고해서 음,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신병동에 음, 경찰이랑 합의하에 이제 그 경찰 그러니까 응급 정신 대응하는 이제 경찰이 따로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경찰하고 이제 피해자하고 그 보호자 그러니까 가해자의 보호자하고 이제 동의를 하면 정신병동에 입원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음, 말 나왔어요. 음,
그 술 취한 사람 정신병동에 가두진 않죠. 그건 응, 그쪽에서 알아서 생각하겠지만, 예.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병자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는 거니까 보통,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 있으셔요? 얘기 나누면서 나왔던 얘기? 없으시면 자 화면을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거 도망가셔도 되고 피하셔도 되고 안 섞여도 돼요. 예, 자기 자신을 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 위험하고 칼싸움 나고 총싸움 하는데 끼어들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가능한 진정하고 침착하게 행동해서 상황을 진정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중 중요한 것들을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의 속도를 낮추고 음, 확실하고 환실이 아니고 확실하고 네, 확실하고 확실한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음, 차분하고 예, 친절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로 대화를 한다. 가르치거나 화를 돋구거나 적대시감을 일으키는 행동은 피한다. 그럼 말도 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아, 그럼 어떻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젊은 양반이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말들. 그걸 더 화딱지나게 만드는 거니까. 그다음에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다. 싸우다가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자기가 같이 싸우고 말려들지 않는다. 상대방이 더욱 겁을 먹거나 해서 더 폭력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박하거나 하지 않는. 당신 그렇게 계속하면 경찰 부를 거야 내가 너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않는다. 큰 소리나 빠른 투로 말하지 않는다.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작은 소리로 천천히. 상대방이 오버할 수 있는 부정적인 말은 피한다. 즉, 진정하세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가 이런 식의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을 해서 얘기를 한다. 자신도 진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주변을 얼쩡거리거나 정신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나도, 왜냐면 상대방이 그런 걸 보면 나도 심장 벌렁거려요. 나도 막 떨려.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거를 티를 가능하면 안 내고 나도 진정을 해야 되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도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정신없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지 않도록 차분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막지 않는다. 아까 손주들이니까 미수천사님이 이렇게 꼭 안아줬다고 했지 남이면은 안아줄 생각은 안 들죠. 근데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막 싸울 때만 이렇게 말린다고 이렇게 땡기고 막 발짓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막지 않는다. 오히려 더 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의 증상이나 공포가 더 심해지는 행동은 조심해서 한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 신고할 때, 예, 아까 그게 협박인 거예요. 조용히 뒤에서 경찰에 신고해. 그래서 당신 이렇게 하면 신고할 거야? 이러면 겁먹고 더 공포가 심해지니까 더 미쳐 날뛰게 되죠. 상대방이 진정할 시간을 주고 또 얘기를 하면서도 천천히 얘기하고 속도도 낮추고 하지만 잠깐 끊어주고 상대방이 진정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따다다다다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상황이 된다면 앉아서 좀 앉으세요. 진정하시고 좀 앉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사실. 상대방 그 화난 사람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이렇게 하다가 저를 칠 수도 있고, 어, 뭐 무기를 꺼낼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절대 터치하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예. 음, 다른 이야기들은 집안에서의 아이들과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일단 공간을 벗어나야 돼요. 그 공간에서 벗어나고 브레이크를 줘야 되고 서로 진정한 후에 다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무식하게 지금 화가 나.
근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3자 입장이 빨리 내가 제3자 입장이 돼보는 거야. 그걸 항상 정해놓으세요. 누군가를 정해놔. 누구를 만들어 놓을까? 내가 누구라면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를 습관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합당한가? 이 화가 적당한가?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나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애들 보고 잠깐 네 방에 가 있어. 할 수도 있어요. 일단 네 방에 가 있어. 아니면 내가 어디 가 있거나. 나 잠깐 바람 쐬고 올게. 진정하고 올게. 아니면 엄마 방에서 조금 진정할게. 5분 후에 보자. 10분 후에 보자. 남편하고 싸울 때도 지금 서로 너무 격하니까 안 되겠어. 스톱. 스톱. 여기서 스톱. 서로 사인 만들어 놓게 하고 스톱. 담배 한 대 피고 와. 우리 물 한 잔 마시고 하자. 라든지. 어. 이렇게 좀 끊어줘야 돼요. 제 경우에는 훈련할 때 저를 제 방에 가뒀어요. 내가 못 나가게 문 잠가 버렸어. 애들 말해놓죠. 그냥 뭐 화나서 문 쾅 닫고 들어온 게 아니라 나 진정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줘. 닫고 들어오고. 제 안에 있는 화는 제가 어렸을 때 폭력을 당해서 그런 건데 부모님이 아니고 학교 폭력이에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받은 체벌. 어, 이렇게 순하게 생겼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샘플? 내가 안 들어도 내가 맞았고요. 옆에 있는 애한테 떠들었는데 걔는 돈을 줬나? 천지를 줬나? 모르겠어. 나는 우리 엄마 학교 못 오게 만들었으니까. 나만 이제 맞는 거예요. 성적 때문에 또 맞았고, 운동 못해서 맞았고, 성적이 하나 틀려도 맞았고, 옆에가 떠들어도 내가 맞았고, 예,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트라우마죠, 말하자면. 그 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억울하죠. 억울한 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지 않은 거. 그리고 폭언은 이제 집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어머니가, 엄마가 시집살이라 우리 엄마가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나한테 이제 폭언을 많이 했는데 본인은 몰라요. 내가 잘못했죠. 내가 잘못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한테 시험 잘못 봐서 혼날까 봐 80 몇 점인데 혼날까 봐 전부 고쳤어요. 97점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빨간색 색연필 이렇게 해잖아요. 우리가 채점 맞잖아. 서로 짝하고 바꿔. 그러면은 짝이 이렇게 짝 틀린 거 해놨으면 내가 그걸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고 89 뭐 이렇게 했던 걸 칙칙해 98로 바꿔놓고 그, 걸렸지? 엄청 혼났죠. 근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언젠진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똥뚝간이었어요, 집이. 푸세식 똥뚝간인데 우리 엄마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냐.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날 자꾸 쫙 그러면서 날 그렇게 했어요. 또 동생한테 혼날 때는 뭐 차가운 물바가지 같은 거 막 붓고 던지고 어, 그 전깃줄 같은 걸 때린 건 아니라 바닥을 쳤어요.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겁을 주고 이런 식이었죠. 그런 것들 이제 기억이 이제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다 잊어버리죠, 사실. 근데 나중에 이제 생각하면 생각하고 생각할 때 이제 튀어나온 건데 아이들한테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음, 사용 안 했어요. 딱 막았죠. 여기서 딱 나올 때, 할 때, 안 돼. 그러고서는 나는 절대 아이들에게 욕을 안 할 거고, 손을 안 댈 거고, 작정을 했었으니까. 나는 아이들을 우리 엄마가 나 키우듯이 키우지 않을 거야. 칭찬하면서 키울 거야. 막 이래 했으니까. 남자애들이 둘이니까, 사춘기 되니까 완전 한계에 달하더라고요. 큰 놈이 사춘기 되면서 의자 지방에서 던지고 난리가 나서. 네. 소리 지르고, 네. 차에서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빨리 타려는데 안 타더니 차 범퍼에다가 소리 지르면 뻥 하는데 손자국 날 정도. 나는 아들한테 맞을까 봐 무서웠어, 그때. 자, 그때 어떻게 대처했냐면은, 뭐, 어, 진정하고 와. 나도 진정하고. 진정하고 있다가 얘기하자. 뭘 30분이 걸렸는데 또 뚜루룩 내려와. 걔는 5분이면 끝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해놓고 뒤끝 없는 애예요.
나만 화딱지나지. 뚜루룩 내려와. 아직 안 됐어. 좀 이따가 얘기하자. 그러고 이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애가 크면 자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루 이틀 후에 그때 그 얘기 아직 해야 돼. 엄마 안 풀렸어. 앉아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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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곤조곤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사춘기가 짧고 쉽게 풀렸던 것 같아요. 음, 정말 욕도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욕도 했어요. 이유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욕만 기억나. 이유는 기억이 안 나. 어, 일단 냅뒀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폭력을 피했는데, 아빠가 꿀밤을 많이 주더라고요. 폭력을 안 쓰는데 꿀밤을 줘, 머리를. 그리고 설교를 하면 2시간을 해. 그래서 불렀어. 남편을 따로. 얘기 끝난 후에 불렀어. 그거 폭력이야? 머리치 때리지 마. 폭력이야. 신고한다. 이래 이래 하고 저래저래 하는데 머리는 때리지 마. 그랬더니 담배 피고 좀 있더니 와가지고 애들한테 사과하고 자기가 그 화를 진정을 못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 아빠한테. 그러면 아빠가 스톱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절대 다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닌가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폭력을 이고 막 화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잘못하면은 더 터지게 되잖아요. 회사에서 있었던 경우에는 정말 별일 아니었는데 그 트랜스젠더인 사람이었어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인 거예요. 여자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한 이란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자랐으니까 거기서는 성을 이렇게 한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은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로 이제 도망을 왔고. 근데 다 같이 있는 숙소에서 있는데 혼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굉장히 성폭력도 많이 당하고 그러는가 봐요. 사람들이 잘 쳐다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로 트라우마가 있고 이제 힘들어서 어, 다른 숙소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고 그런 경우에 이제 경찰이 이제 동반을 해요. 안 간다고 문을 닫았는데 경찰이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은 거울을 깨서 손을 그었어요. 손목을.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흥분한 사람을 가라앉히는 그 데에스칼리는 뭐라 그러지? 진정시키는 행동이 아니었던 거죠. 그 경찰도. 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라앉히는 거. 끓는 물을 불 끄고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하면은 그게 바로 뭐 응급처치라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 그걸 오늘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셔도 좋겠어요. 지금 쉐어링 타임 갖겠습니다. 오늘 뭐, 아, 이렇구나 하는 게 있었군요. 본인에게 이렇게 와 닿았던 거라든가, 뭐 새로운 거라든가, 느낀 거, 알아차림, 이런 쉐어링을 좀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쩌면 좋을까? 라는 질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관계가 사실 좋아요. 좋고. 근데 어릴 때 애들이 분명히 제가 이제 약간 어리다는 이유로 약간 저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대했던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한번 대화를, 아, 그때 너 그랬었지. 그 부분, 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음,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그때 그거를 끄집어내서 상처가 되었다면 한번 치유가 될 수 있다면 대화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여기 아직 아이들이 어린 음,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때
저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지금의 이 엄마들은 지금 알았으니 잘 적용하면 참 좋겠다. 아이들이 참 행복하겠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내가 꼬부랑 할머니라도 뭐가 생각이 났거나 하면은 그때라도 대화하면 좋아요. 그때 나도 초보라서 몰랐어. 미안해. 그러면 이 안에 뭉쳐있던 게 뭐 이렇게 싹 풀려가는 그런 게 있어요. 음. 요즘 텔레비를 우리 엄마가 많이 보더니, 야, 칭찬 많이 해야 된다는데 내가 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풀린 게 있어요. 음. 또 누구? 쉐어링 코너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손 딱 들고 얘기하시면 돼요. 네, 쏘님. 아까 천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그 잔잔한 흔히 있는 트러블의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내가 그 상황에서 상황이 괜찮을 때, 뭐 그냥 기분 나쁘지 않을 때, 기분 나쁜 상황이라든가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넘어갈 일을 어,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 컨디션에 따라서 뭐 그런 그 감정에 대한 그게 안 좋을 때에는 그냥 이게 싸움이 되고 음, 이렇게 서로 이제 어떤 그 뭐 언어적 폭력 뭐 이런 것들이 오고 갈 수도 있는 감정적 폭력이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새 흔한 말로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말이 이제 생각이 많이 나면서 정말 저도 감정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사실은 노력은 하는 편인데 음, 그래도 더 노력해야 되겠, 그러니까 음, 되게 사소한 얘기들을 하셨어요. 화장실에 관한 문제, 뭐 이런 문제인데, 뭐 식기세척기 사용하시는 내용, 뭐 음, 이런 문제인데도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감정 조절이나 감정을 해소하는 부분이나 이런 걸 잘 못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뭐 연결해가지고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제가 폭력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도 이제 나게 하고 이랬던 오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종에는 뭐 감정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음. 노력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네.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잠을 많이 자면은,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데, 잠이 부족하면은, 별말 아닌데, 저 사람이 한 말이 다 그냥 가시가 돼요. 그럴 때 제 경우에는, 말하기 전에 잠을 좀 잡니다. 그리고 좀 자서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아직도 기분 나쁘면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좀 바꾸고 있고. 한 가지 참 말씀드리고 싶은 거, 폭력을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고 있다면 보통 부모가 애들한테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유. 꼭 폭력이라기보다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 화내거나 막 이런 거.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해요? 애들한테 많이 하죠. 이유.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고, 응? 나보다, 부족하다고 응? 느끼게 돼. 응. 약해서. 첫 번째. 인간이 본능이 그렇대요. 나보다 약한 사람은 내가 짓밟고, 폭력을 가하고, 이렇게, 위협을 강하는 거에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나를 또 용서해 줄 거니까. 아이들은. 예, 노은님 먼저 나가보셔요. 네. 아이들이 나를 또 용서해 줄 걸 뻔하거든.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치사하죠. 어른이 돼가지고. 아, 우리 인증샷. 안노님 인증샷 해야 돼. 우리 이쁘게 인증샷 하고, 네, 이제 인증샷 하고 2분 사용해서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이쁘다, 나는.
꽃이야. 아, 두 손으로 해주시는 게 저는 한 손이 지금. 예. 아우, 이뻐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시스템 코칭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열심히 나와주셔서 저 신나고 너무 감사드려요. 자, 또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두 분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쉐어링. 생각해보니까 오늘 제가 큰애한테 언어적인 폭언을 했거든요. 음,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저희가 이제 오늘 스키장을 갔어요. 저희 애들이 이제 작년에 처음 한번 가보고 이제 오늘 두 번째 간 거예요. 그래서 강습을 받는데, 형이랑 동생이랑 같이 붙이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장비 빌린 데 가서 쟤네들 따로 해야 된다. 수준 차이가 있다. 큰애는 원체 운동을 잘하는 애고 벌써 12살이고 작은 애는 이제 8살이니까 당연히 체구도 작고 하니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강습을 빼고 선생님이 이제 두 분밖에 안 되셔서 애들한테 붙여주고 우리는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남편은 기어이 다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저는 원래 이제 한국에서 보드를 좀 탔었어가지고, 보드 안 하고 스키는 안 하고 싶었거든요. 스키가 원체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 안 해도 돼 하는데, 아, 그래도 왔으니까 해야 된다는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일단 첫 번째 거기서 싫었어요. 이미 이제 1단계로 조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강습을 하다가 이제 형이 뿔이 났어요. 엄마, 나 자꾸 기다려야 되잖아. 선생님은 나보고 계속 기다리라고 해. 근데 나는 그게 싫고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모두가 제대로 강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얘기를 해서 오빠 나 안 할래. 그냥 1시간 했고 이 정도면 됐고 쟤 붙여줘. 애들 붙여주고 우리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1시간 있다 이제 했어요. 하고 났는데 이제 저희 큰애가 좀 하다 보니까 그 강습받는 데가 아니라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엄마, 나 저기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고 싶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엄마 아빠가, 스키를 잘 타면 너를 데리고 갈 수 있어. 그런데 저기는 엄마가 봐도 너무 경사가 너무 심하고, 엄마가 가도 널 도와줄 수가 없고, 우리가 모두 올라가면 진짜 못 내려온다.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더 익숙해지고 몇 번 더 강습도 받고 더 나아지면 선생님이랑 같이 올라가서 내려오는 연습을 한 다음에 올라가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아이는 마음이 가 있어 벌써. 가 있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막무가내인데 이거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아, 엄마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만 엄마는 얘기를 했고 안전에 관한 거고 위험한 거기 때문에 엄마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 너가 간다고 하면 엄마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엄마는 분명히 얘기했어. 했는데 얘가 에잇 하더니 진짜 가버린 거예요. 리프트를 타러 가는데 얼마나 저를 쳐다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와중에서 저도 계속 이제 갈팡질팡하죠. 저걸 따라가, 잡아와. 저거 절대 타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저 올라가면 떼굴떼굴 굴러서 나올 텐데 크게 다치는데 별 걱정을 다 하면서 계속 저도 힐끔힐끔 이제 안 보는 척 하면서 하는데 정말로 가서 리프트를 탔어요. 타고 올라갔어요. 야, 얘가 진짜 큰일 났구나 싶은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안절부절 못하죠. 저거 올라가서 분명히 못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한국처럼 초급이라고 해서 경사가 원만한 게 아니라 영희주도 이렇게 되게 세더라고, 이렇게 세다 그래야 되나? 정말 훅 떨어지게 가파른. 생겼어요. 너무 가파른 거예요. 초보 코스가 아니에요. 벌써 중상의 코스예요. 이거는 못 가는데 정말 고집을 부리고 혼자 간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서지도 못해 섰는데 꽈당 서서 꽈당 근데 진짜 떼굴떼굴 굴러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저희 신랑하고 작은 애가 이제 밥을 사러 갔었어요. 그게 조금 한참 걸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제 자신한테 이제 원망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따라갈 걸 끝까지 붙잡을 걸 진짜 때려서라도 못 가게 했었어야 됐는데 보냈고 그 꼴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저는 이제 계속 진짜 천당같이 올라타는 거잖아요. 저라도 저 다치면 어떡해. 근데 이게
가운데로 올 수가 없잖아요. 타보신 분들은 그렇게 초보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사이즈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있는 쪽으로. 저러다 저기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얘가 이제 엉금엉금 기어서 내려왔어요. 지네 아빠가 이제 왔을 때, 쟤 저기 가서 빨리, 빨리 가봐 해서 이제 왔어요. 오자마자 안 보여요, 이제. 제 눈에 이제 얘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 너는 지금 엄마 말을 무시 거기 가가지고 너 좋았어? 이제 비아냥거리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 이제 비아냥 좋았어? 좋든 가니까 탈만하디? 계속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는 죽을 뻔한 거야. 말이 이제 그렇게까지 나온 거야. 너는 엄마 앞에서 죽으러 간 거나 다름없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자존심 재밌던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싸움을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야.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놀 수 있어서, 나는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제 진정을 시켜야겠는 거. 같이 가면은 또 계속 이제 비하는 거면서, 너 그거 봐. 이렇게 할 것 같아. 나는 안 타겠다. 셋이서 가서 타고 와. 그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저녁에 조금 다들 기분 좀 풀어져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정말 괜찮았냐고. 너 정말 가서 좋았어? 그랬더니, 아니, 엄마, 사실은 내가 올라갔는데, 딱 서니까 이렇게 생겨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 진짜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어떻게 그걸 엄마를 무시하고 그래. 아니야.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고 이제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 제 말을 어기고 간 아이에 대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제가 끝까지 잡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내 탓이고 내 잘못인데 아이한테 또 다, 이렇게 책임을 물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반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하필 또 이런 내용이어가지고. 네, 네,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랬구나. 쉐어링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마치도록 하는데 나는 오늘 꼭 한마디 해야 된다 하시는 분 한 분 더 받고 아니면 다 되셨어요? 미소천사님 마무리. 저는 제일 나중에 그 폭력을 가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라고 음, 말씀하셨는데, 음,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하고 또 나를 용서해 줄 테니까 하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탁 와닿네요. 그 애들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음, 그렇고. 그래서 그때그때 나의 감정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도 참 음, 중요하겠구나. 음, 그래야 이게 상대의 폭력이 조금 사그러지거나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상대가 나에게 폭력을 하거나 이렇게 폭력을 가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거를 오늘 마지막으로 크게 음. 배운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그죠? 그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